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받은 시점과 한 시점에 따라서 기재의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고민해볼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질문 주시는 유형 중 하나가 애매한 자금을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기재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사례는 작고하신 부친께서 남기고 가신 예금액을 주택 취득에 사용할 경우 예금액으로 기재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속 증여로 기재해야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시점과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서 기재의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른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이미 예금액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액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이후에 예금액으로 조달하게 되는 경우 증여 상속란에 기재하시고 관련 증빙은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고민해볼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부친께서 작고하신 지 상당 시일이 지나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를 완료하였고 상속세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자금을 국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고 확정된 경우라면 예금액에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상속세가 신고 납부 완료가 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죠.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신고기한이 6개월여로 긴 편이기 때문에 상속 관련 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상속인의 명의 예금으로 이전되어 있는 경우 기존 보도자료의 내용에 따라 예금액으로 기재해도 되지만 아직 상속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에서는 매수자의 자금 조달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증여 상속란에 자금 조달 내역을 기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미제출 사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면 자금 조달의 내용에 대해서 더욱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이미 완료가 됐고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피상속인의 예금액으로 조달할 예정이라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에 매수인 명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 상속란에 기재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받은 시점과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서에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정부의 보도자료의 내용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시점에 예금액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예금액에 기재한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무상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응용한다면 실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케이스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숙면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